네, 이미지 100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선 서브 플롯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브 플롯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겨와 서브 플롯 엑시스들을 리턴해주는 함수. 그게 뭐냐면 pyplot.sub 플러츠죠. 이걸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1개라고 되어 있죠. 1개씩이니까 이거를 10개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로우의 개수는 10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걸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피겨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plt.show를 먼저 해보시면은요. 100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고 있는 중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전부 다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엑시스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인덱스 생각해 보죠. 여기에 로우의 인덱스가 0번부터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로우 인덱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도 여기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죠. 그럼 여기다 그리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래프를 숫자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저기는 배열의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엑시스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엑시스에서 행 번호는 0번이고 컬럼 번호는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그리겠다라고 하면 엑시스 1번, 0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복문을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까요? 반복문을 행을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컬럼에 대해서도 0부터 9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면 for i in range 10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는 서브 플롯의 로우 인덱스를 0에서부터 9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반복하겠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서브 플롯의 컬럼 인덱스를 0에서부터 9까지 반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배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배열은 X에서 인덱스를 꺼내면 되죠. 근데 X는 인덱스 꺼낼 때 어떻게 꺼내? 0, 1, 2, 3, 4 이렇게 꺼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하기. I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I와 J가 전부 다 0일 때는 X0가 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I는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J는 0. 그때는 X가 여기가 0가 되겠죠? J가 1이 되면 1이 될 거고요. J가 2가 되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9까지 쭉 되겠죠? 그 다음에는 I가 1이 되죠. 그렇죠? I가 1일 때 J는 다시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꺼냈을 때 이거를 리쉐입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28 곱하기 28. 이게 첫 번째 100개, 첫 번째 100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00개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00개를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2차원 배열로 변형까지 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을 서브플롯 엑시스 i, j 번째에다가 im show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img를. 그 다음에 컬러 맵을 같이 주시면 됩니다. 컬러 맵을 plt.colormap.b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축들이 같이 보여서 되게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축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브플롯 엑시스 i, j 번째에 있는 엑시스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100개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100개의 이미지. 그 타겟 Y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타겟 Y하고 비교해 보시면 Y에서 앞에 있는 거 20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100개 다 출력하지 말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위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위쪽에 5, 0, 4, 5, 0, 4, 1, 9, 2, 1, 3, 1, 4, 1, 3, 1, 4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밑에 줄에 있는 20개가 밑에 줄에 3, 5, 3, 6, 3, 5, 3, 6, 그다음 1, 7, 2, 8, 1, 7, 2, 8, 6, 9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손글씨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숫자를 어떻게 썼는지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몇 개는 우리가 직접 봐도 그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숫자들이 좀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자라고 쓴 것 같기는 한데 6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조금 헷갈리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헷갈려 보이시나요? 헷갈리는 거 별로 없네. 얘 같은 경우에는 4라고 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9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9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4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9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아마 9라고 쓴 걸 거예요. 9라고 쓴 걸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요. 8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손글씨 글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얘네들은 어디에서 스캔을 한 거냐면 그 과거에 요즘은 이메일 쓰니까 여러분들 편지나 엽서를 직접 보내는 경우 거의 없죠. 그죠? 과거에 그 편지 봉투에 우편 번호 쓰잖아요. 그 우편 번호에 있는 거 스캔해가지고 이미지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편지 보낼 때 우편 번호에 써져 있었던 0부터 9까지 그 숫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만든 그런 분류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런 그 손글씨 이미지입니다.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트 중에 하나예요. 엠니스트라고 하는 요게 되게 유명한 세트 중에 하나고요. 이거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패션 엠니스트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옷, 그 다음에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작은 이미지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이미지를 그 100개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시각화를 해봤고 각각의 이미지들이 어떤 손글씨인가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죠. 이 코드는 나중에 잘 봐주시면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함수로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 정확하게 맞은 그런 녀석들하고 예측이 틀린 녀석들하고 예측 틀린 거 100개를 시각화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제 우리는 훈련시킬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얘네들을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눌 거예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건데 지금 보시면 샘플들이 0은 0대로 쭉 이렇게 정렬되어 있고 1은 1대로 쭉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트 자체가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순차 샘플링을 해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능에 크게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을 거예요. 뭐 스트래티파이드를 하나 하지 않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실 때는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훈련셋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랜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6만 개는 훈련셋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나머지 10,000개는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도 많이 나눕니다. 7만 개 중에서 6만 개, 10,000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요. 6만 개, 10,000개 이렇게 따로 끄집어내서 6만 개만 훈련시키고 10,000개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7만 개 중에서 10분의 1이면 7,000개죠. 그러니까 6만 3천 개 정도, 6만 3천 개를 훈련셋으로 쓰고 7천 개만 테스트 셋으로 쓰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차적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두 번째 방법을 그래서 train siz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6만 개라고 할 거예요. 그럼 xtrain과 xtest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x에서 앞에서 6만 개까지 train size까지 그럼 나머지 10,000개가 테스트 셋이 되면 되겠죠. x에서 train size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6만 개, 여기가 10,000개가 될 거예요. 여기에 숫자 6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숫자 6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Y 레이블이죠. Y 트레인, Y 테스트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번부터 6만 번까지 이게 트레인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인덱스 6만 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테스트 셋이 될 거예요. 테스트 레이블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X 트레인 모양만 살펴보시고요. X 테스트 모양, 그 다음에 Y 트레인 모양, Y 테스트 모양을 살펴보시면 shape, X 트레인 X 트레인에는 6만 개의 샘플과 784개의 픽셀
그 다음에 X 테스트에는 10,000개의 이미지 샘플과 784개 이미지 한 장 한 장마다 784개의 샘플들, 픽셀들. Y 트레인 레이블에는 6만 개에 대한 레이블, Y 테스트에는 10,000개에 대한 레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레이블들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numpy.unique y train return count를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numpy. 똑같이 unique 이번에는 y test return count true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시면은요. (6만 개) 안에 0부터 9까지가 5,900개, 6,700개, 5,900개, 6,100개, 5,800개, 5,400개 거의 비슷하게 있죠. 물론 6,700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9까지가 똑같은 개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들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숫자들은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0,000개죠. 10,000개면은 하나당 한 1,000개씩 정도 있으면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뭐 980개, 1,100개, 1,030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조금 많은 게 있고요. 좀 적은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요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나누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제 모델 훈련을 하셔야 되고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훈련해보고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클래스들을 임포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위쪽에서 임포트해서 그 numpy, pandas, matplotlib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왔지 뭐 그 다른 것들은 임포트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포트를 해버릴게요. 사이클런 중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사용했었던 게 뭔가요? 분류할 때 제일 처음 사용했었던 게 네이버. 그죠? 네이버 임포트 해볼게요. Hey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두 번째로 사용을 했었던 게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선형 모델. 그죠? 네. 선형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SGD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형 모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뤘었던 게 어떤 거 다뤘었는지 기억나세요? 디시전 트리 했었죠. 디시전 트리. 그래서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가 있었고 decision tree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그게 뭐가 있었어요? random forest, 그죠? random forest는 모듈 이름이 뭘까요? 모듈 이름이 앙상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니까 앙상블 안에 random forest classifier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녀석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를 내릴 때 컴퓨터 매트릭스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from, scikit-learn 그 다음에 매트릭이죠. 매트릭스의 컨퓨전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쓰고요. 제일 처음에 KNN 써볼까요? KNN.
자, KNN을 써보면, KNN을 써보시면은요, KNN 모델을 생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기본값은 5라고 되어 있고요. 웨이츠가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머지 별로 없어요. n접스가 있네요. 이거 그러면 여기는 n접스를 -1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피팅이죠. 피팅. 그죠? 무엇만 넣어주시면 돼요?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KNN은 훈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테스트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평가를 해보죠. 훈련셋 평가 점수 계산해 볼까요? 훈련셋 평가 점수. 훈련셋 평가 점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측하고 난 다음에 accuracy score라고 하는 함수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평가 점수라고 하면 분류 문제에서는 평가 점수가 정확도죠. 정확도. KNN 스코어 메서드를 직접 이용하시게 되면 이거 사용하실 때는 X와 Y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레인셋과 트레인 레이블을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샘플이 하나가 있으면 이 샘플에서 몇 개의 거리를 계산해야 될까요? 전체 훈련셋이 몇 개 있어요? 6만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리를 몇 개를 계산해야 돼요? 6만 개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야 돼요. 샘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6만 번의 거리를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또 몇 번 해요? 6만 개를 또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6만 개의 거리 계산을 6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네, KNN은 이래서 시간이 예측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차이를 거의 못 느꼈죠. 네, 훈련하는 거 0.1초도 안 걸리고 스코어 계산하는 것도 얼마 안 걸렸죠. 근데 지금은 얘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KNN의 단점입니다. 뭐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신경망에서는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교차 검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 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면서 또 시간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점수를 할 때에는 물론 거리는 6만 개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테스트 셋에는 1만 개밖에 없으니까 6만 개 거리 계산을 10,000번 더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기는 할 거예요. 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할 거고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예측값을 찾을 걸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때는 예측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과정 또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셀에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리시려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train predict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train predict는 어떤 식으로 찾으셔야 되냐면 predic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스코어 계산할 때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예측값 찾는 게. 정확도 계산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이 예측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예측된 값이 있으면 정확도가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거는 6만 개를 같은지 다른지 비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뭐 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확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을 2개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텐데 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리려면 실제 값과 그 다음에 예측 값이 있어야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 끝날 때까지 할 게 없어서 더 코드를 진행하기도 되게 애매하죠. 안 끝나서. 네,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오전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점심 먹고 들어오면 아마 끝나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여기도 요것도 미리 실행시켜 줄게요. 여기도 지금 이거 돌고 있죠. 돌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도 실행을 하시면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0.98%가 나왔네요. 정확도가. 그럼 요 예측할 때 4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평가할 때 4분 걸렸으니까 요거 예측할 때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걸릴 거고요. 요거 하고 나면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시켜 놓고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죠? 정확도? 이 정도면.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